안녕하세요, 펀트워치입니다. 여러분은 페미코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페미니즘과 비트코인의 합성어인데요. 한마디로 요즘 페미니즘이 비트코인처럼 돈이 된다는 식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분들과 단순히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분들이 뒤섞여 여러가지 혼선 및 잡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미코인 이슈 논란이 있는 여성 유명인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서희는 위대한 탄생 3회 나와 유명해진 유명인인데요. 화려한 외모에 출중한 실력으로 단번에 캐스팅되어 연습생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그러나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흡연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처벌을 받고 여러가지 가십을 일으키다 최근에는 페미니스트를 선언하고 자신의 브랜드 HXSSXXHE를 런칭하였죠. 그러나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페미니스트 관련 문구가 들어간 의류를 만들고 이후에는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팔고 싶다면서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 몇 억이 필요한데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입장에서 그만한 돈이 없다고 밝히고 SNS에서 쇼핑몰 후원 모금을 시작했었죠. 그녀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몇 달 전부터 신규 브랜드 사업을 고심해왔다. 어느 정도 후원액이 모이면 신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한서희의 모금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기부금품법 제4조 3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한서희는 후원받은 비용 100여만 원 가운데 대부분 돌려줬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자신의 계정에 페미니스트 선언의 환멸을 느끼는 글을 올리고 정다은 씨와 연애 사실을 인정하여 그녀의 정확한 스탠스가 궁금하네요. 레드벨벳의 조이는 서구적인 외모와 몸매로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는 워너비 여성 중 한 명인데요. 바로 그녀가 근래에 페미코인을 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은 이들로부터 나왔는데요. 그중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그녀가 입었던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의 Should All Be Feminist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인데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우리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온라인에서 100만원 정도의 고가 티셔츠인데 물론 협찬으로 입었을 수도 있고 김혜수, 정윤희, 리안나 등 많은 여성들이 입었던 티셔츠지만 그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증거는 인스타그램에 곽정은 씨가 올렸던 책 내용인데요. 내용은 누가 봐도 여성의 입장에서 말하는 내용의 책인데 이 게시물에 조이가 여러 번 좋아요를 누른 것이 확인되었네요. 물론 페미니스트 선언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관심 갖고 좋은 글귀는 좋아요를 누를 수 있지만 걸그룹으로서 많은 남성 팬들을 보유한 팀의 멤버로서 조금은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물론 그녀의 스탠스는 아직 모르지만 그녀의 페미니스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요즘 다른 의미로 아주 핫한 걸그룹 중 하나인 에이프릴의 막내 진솔은 밝은 웃음과 활달함으로 많은 팬덤을 보유했었는데요. 그러나 근래 팀에서 탈퇴한 현주행의 왕따설이 불거지면서 그 주동자 중 하나로 지목되어 논란 중인 멤버입니다. 아직 소속사나 당사자가 정확한 입장문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대중들은 그녀를 지목하여 그녀의 예전 행동들도 논란거리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녀가 V앱에서 언니들은 좋은데 오빠들은 싫다는 듯이 언급한 것을 두고 그녀의 많은 남성 팬들은 그녀가 페미코인을 탑승한 게 아니냐며 붕괴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진솔은 예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야한 의상을 입고 공연하는 영상을 일부러 느리게 재생시켜서 짤 만들어서 올리는 게 너무 싫다고 올렸었는데 아마 어린 나이부터 그런 경험을 한 진솔은 남성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언니들을 선호하는 식으로 발전된 게 아닌지 추측되네요. 원더걸스 혜림은 4개 국어를 하는 외모도 출중한 뇌생녀인데요. 근래 결혼도 했죠. 그럼 그녀도 근래에 페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리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sheryl 샌드버그 페이스북 이사가 지난 2013년 펴낸 자기계발서인데요. 이 책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혜림은 이 책에 표지 사진을 올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만약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뛰어들라라는 책 속 유명 구절을 인용한 것이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페미니즘 성향의 누리꾼들은 페미니즘 도서를 읽는 혜림의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혜림은 인스타그램에 오다 주어다 훗
나란 남자 라는 글이 손잡이 부분에 적힌 음료 사진과 함께 정말? 아니네 카드 주고 마셨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커피 한 잔도 남에게 얻어 먹지 않고 자기 돈으로 사 마시는 해림에 대해 진정한 걸 크러쉬라며 환호했고, 남성들 호의에 기대지 않는 모습이 페미니즘에서 강조하는 여성상과 맞닿아 있다는 게 해림을 칭찬하는 누리꾼들의 해석이라고 하네요. 연반인 제재는 연예인 플러스 일반인이라는 합성어로 수식되는 SBS PD인데요. SBS 소유문명 특급이라는 유튜브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죠. 그녀는 짧은 빨간 머리와 개성 넘치는 스타일, 그리고 인터뷰 시 상대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그녀의 여러 가지 행보로 누리꾼들은 그녀의 스탠스를 의심하고 있죠. 첫째로, 한동안 엄청 떠들썩했던 양예원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을 당시 제재가 성추행을 했다고 의심받던 스튜디오 실장을 찾아가는 인터뷰를 했었고, 실제 인터뷰와는 다르게 아예 방송에서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결론 지어버렸고, 많은 이들의 악성 댓글이나 오해에 억울해하던 실장이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한 사건이었죠. 어찌 보면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었으나 방송국도 담당 PD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그리고 페미 성향의 한겨레 출판의 우리가 사랑한 내일들이라는 명목은 자기 삶의 단독자로 성 90년대생 한 명과의 대화였으나, 여기에 참여한 분들의 리스트를 본다면 일반 90년대생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인물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제재는 이 책에서 이제는 비혼 이후의 삶을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 비혼이 있다는 걸 알겠어. 그래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며 페미니즘의 하나인 비혼주의를 찬성하는 언급을 했었죠. 실제로 그녀는 최근 그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비혼식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누리꾼들의 찬반론이 상당하였죠. 실제로 그녀의 맥도날드 광고에는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아 결국 광고를 내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었죠. 또한 인스타 스토리로 기생충을 보고 평가를 남겼는데요. 영화 메시지는 좋았지만 여성을 다루는 게 역시 나 크게 기존 것들과 다르지 않네요. 구구절절 저는 2.5점 드립니다 껄껄 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주요 부문, 그것도 6개 부문의 후보로 오른 기생충은 57개 해외 영화제에서 55개의 영화상을 받았고, 트로피 개수만 해도 80여 개를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으며, 지난해 5월 개봉 전후로 영화 관련 주요 행사를 휩쓸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본인의 영화 후기는 본인 맘이겠지만, 이러한 영화를 여성을 다루는 게 기존과 다르지 않다며 2.5점을 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전체적인 숲을 본 게 아니라 숲에 붙어있는 작은 낙엽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다름없죠. 본인이 페미니스트라는 언급은 안 했지만 이미 많은 행보나 그녀를 찬양하는 여성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보아도 그녀의 스탠스를 알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페미코인 탑승 논란 유명 연예인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펌프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